자, 그럼 앞에 강좌 이어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8일부터 입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5월 18일 보세요. 행복물산에 외상매입금 100만 원을 결제한다. 자, 외상매입금이라는 게 부채가 있는데요. 이거를 결제한다. 그럼 부채의 감소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이 돼야 되고 100만 원이 감소가 되겠죠. 이거를 대변에 한영자파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업, 받아서 보관 중인 약속업. 그럼 이건 뭐예요? 받으름이죠. 받으름을 배서에 양도했다라고 했으니까 대변에 받으름은 100만 원입니다. 그럼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는 행복물산이 되겠죠. 자, 그런데 받으름은 한영자파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 이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5월 18일이고요. 차변에 외상매입금을 넣습니다. 자, 외상매입금을 반영하시고요. 자, 외상매입금이고, 자, 행복물산이라고 그랬죠? 외상매입금은 행복물산 거래처에 반영을 하시고요. 금액은 100만 원. 그 다음 대변에 받으름으로 넘겼습니다. 배서 양도했고요. 자, 이 받으름은 한영자파 거를 반영하셨기 때문에 한영자파 거래처 넣어주고 100만 원이 들어가도록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5월 19일입니다. 베스트전자에 납품하기 위한 상품의 상차 작업을 위해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을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작급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작급. 그래서 급여입니다. 이것도 급여. 그럼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작급은 15만 원 적어주시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15만 원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9일입니다. 자, 5월 19일이 되겠고요. 자, 차변에 작급이에요. 그리고 800번 금액은 15만 원 입력하시고 대변에 현금에서 지급했다. 그래서 현금으로 넣고 15만 원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월 달을 함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은 거기 5월에 대한 해설과 전표 입력을 제가 넣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6월 거를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6월은 대성문구에서 상품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그러면 우리는 계약하는 것은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금의 20%를 그랬으니까 400만 원 곱하기 0.2를 해보시면 80만 원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계약금을 줬다는 얘기죠. 당좌예금의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줬으니까 차변에는 선급금이라고 하고요. 선급금 80만 원이라고 반영하신 다음에 당좌예금에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당좌예금은 80만 원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넣어볼까요? 자, 6월 4일입니다. 자, 앞에 6월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4일자로 바꿔줍니다. 자, 차변에 선급금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 거래처는 대성문구였죠. 대성문구 80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대변에 당좌예금이었나요? 당좌예금이라고 해서 80만 원이 대변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월 5일입니다. 자, 6월 5일. 자,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현금 150만 원을 양천구청에 기부하였다. 기부하였다라고 했으면 차변에 기부금이라고 하는 비용을 사용해야 됩니다. 기부금이라고 비용을 적어주시고요. 자, 이거는 현금을 가지고 가서 기부했으므로 역시 대변에 현금이 감소한 걸로
150만 원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5일입니다. 자, 6월 5일을 넣으시고요. 자, 차변에 기부금이죠. 차변에 기부금하고 넣으시고 금액은 150만 원을 반영합니다. 대변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랬으니까 현금으로 해서 15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자, 다음. 자,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4대 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 다음 산재보험료가 있는데 건강보험료도 회사가 부담하는 게 50%, 직원이 부담하는 게 50%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라고 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은 30만 원을 기재해 주시고요. 자, 차변에는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금 그랬으니까 이거는 복리후생비가 15만 원이 될 거고요. 자, 이거는 직원이 부담한다 그러면 예수금으로 해서 15만 원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10일입니다. 자, 6월 10일 날 대변에 보통예금이죠. 일단 보통예금이 30만 원이 결제됐고요. 30만 원 결제됐고요. 자, 차변에 복리후생비죠. 자,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라고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 금액이 15만 원 절반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에게서 공제하는 거는 예수금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 요거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잘 이해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6월 15일자로 갑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보험료가 발생됐으니까 차변의 비용으로 보험료 480만 원 하고 기재하시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라고 합니다. 보통예금 48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15일자에 넣겠습니다. 6월 15일자에 차변에 보험료라고 하시고요. 자, 이거는 800번 보험료를 찾습니다. 차변에 800번 보험료를 넣고요. 금액이 보험료가 480만 원이었죠. 480만 원 넣고 대변에 보통예금이라고 했었죠. 보통예금 480만 원 하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월 22일자 보겠습니다. 다음에 휴대폰 이동요금 청구서 그랬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통신할 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차변에 이거는 통신비가 되어야겠죠. 자, 그럼 통신비가 얼마냐면 55,700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 55,700원 적으시고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랬으니까 대변에 현금 55,700원 하고 넣으시면 되겠죠. 자, 6월 21일입니다. 자, 6월 21일이고 차변에 통신비입니다. 자, 이거는 800번 통신비 넣으시고요. 금액이 55,700원입니다. 대변에 현금이죠. 자, 현금 하고 55,700원 반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죠. 이번에는 6월 30일자입니다. 자, 6월 30일 업무용 차량에 대한 제1기분 자동차세. 여러분, 자동차세 그러면 이거는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시고요. 자, 금액이 얼마다? 납부할 금액이 지금 42만 2,500원인가요? 자, 42만 2,500원이다. 이렇게 보시고 사업용 카드로 납부했다 그랬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해가지고 42만 2,500원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6월 30일자 넣겠습니다. 자, 6월 30일자에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자, 세금과 공과금. 예,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42만 2,500원. 대변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입력하시고 국민카드였죠? 자, 국민카드로 거래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월 거를 또 한번 해볼까요? 자, 7월 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네, 전표 입력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7월부터 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월 2일입니다. 거래처 행복물산의 파산으로 그랬습니다.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1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럼 일단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채권이 있는데 외상매출금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될 채권이 있는데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면 자산이 감소됐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 100만원 하고 자산을 감소시켜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리 예측을 한 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 대손충당금, 그럼 이거는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계잔액시산표 있죠, 여러분들. 자, 꼭 합계잔액시산표에 7월 2일자로 대손충당금이 얼마가 있는지, 외상매출금에 대손충당금이 얼마가 있는지를 먼저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자, 여기 일반 전표 입력 말고요. 자, 여기 메뉴에서 자, 지금 여기 메뉴가 있죠. 메뉴가 보이시면 결산 재무제표 쪽을 보셔도 됩니다. 여기에 합계잔액시산표가 있어요. 여기 합계잔액시산표 여기를 눌러봅니다. 그리고 날짜를 7월 2일자로 지금 현재 우리가 입력하고 있는 게 7월 2일이니까 7월 2일자에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여러분들 보이시면 뭐가 나와 있죠? 대손충당금이라고 해서 42만원이 대변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 이 42만원만큼 잔액을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회를 합니다. 문제가 대손충당금을 조회하라 이렇게 나오면 합계잔액시산표입니다. 합계잔액시산표고 주어진 날짜에서 외상매출금이면 그 아래의 대손충당금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지금 42만원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변에 이거를 없애주세요. 이거를 먼저 우선 없애줍니다. 그럼 42만원을 파악했으니까 이건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을 닫고 내려놓고요. 자, 그러면 차변의 대손충당금은 42만원 있다. 그러니까 원래 대변에 있던 내용의 금액을 차변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차변으로 가져오시고 대손충당금을 기재해 주시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손상각비는 58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7월 2일자를 넣겠습니다. 자, 7월 하고 2일입니다. 자, 대변에 뭐라고요? 외상매출금입니다. 자, 외상매출금이었고요. 조금 전에 거래처가 어디라고 그랬죠? 행복물산이라고 그랬네요. 자, 그럼 여기서 행복물산이라고 넣으시고요. 자, 금액이 100만원이었습니다. 자,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00만원을 넣어주시고, 자, 차변에는 대손충당금이죠. 대손이라고 이렇게 넣으시고 엔터를 쳐보시면 지금은 여기서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먼저 기재를 했으니까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반영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 금액은 얼마냐? 42만원이다 라는 걸 적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손상각비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대손상각비라고 쭉 아래 내려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대손상각비하고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대손상각비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일 때는 대손상각비지만 미수금이나 단기대여금일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기록한다는 거 참고로 꼭 좀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2일자 분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월 7일자로 보겠습니다. 7월 4일이죠. 자, 대표이사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자, 이거는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자택에서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자, 현금으로 결제했다. 그랬으니까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로 80만 원이 감소되고요. 이런 걸 우리는 인출금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인출금하고 80만 원을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 4일이라고 그랬죠? 자, 7월 4일이고 차변에 인출금 넣으시고 조금 전에 금액이 80만 원이었죠? 대변에 현금이죠? 자, 현금 80만 원 하고 반영하시면 끝. 자, 이번에는 7월 7일로 보겠습니다. 단기 보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삼선의 주식 그랬습니다. 자, 보유하고 있던 그러면 지금 단기 보유 목적과 이 주식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뭐냐? 아,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찾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장부가액이 120이다. 이게 원가라는 거죠. 내가 최초 구입할 때 120만 원에 구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당 1,500원에 처분했다. 그러면 1,000주인데요. 1,000주인데 1,500원에 팔았다는 것은 가격을 150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차변과 대변을 먼저 본다면 만약에 취득을 했다면 단기매매증권이 차변이지만 지금은 처분을 했어요. 팔아버렸습니다. 주식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 자산의 감소로 대변이 적죠. 일단 단기매매증권하고 원가인 120만 원을 대변으로 넘겨주시고요. 자, 돈은 15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입금이 될 거는 여기 보통이금에 입금한다 그랬으니까 보통이금에 입금을 받을 거는 150만 원인데 중요한 건 처분할 때 발생한 수수료 5만 원을 제한 금액을 그랬어요. 처분할 때 발생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로 받는 거는 145만 원만 입금을 받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25만 원의 원가인데 120만 원의 원가인데 145만 원을 수수료 빼고 145만 원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를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록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7월 7일 거를 반영해 보겠습니다. 자, 7월 7일입니다. 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했어요. 단기 매매 증권하고 120만 원. 그 다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찾으세요. 처분이익이라고 해서 지금 25만 원의 이익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차변에는 뭡니까? 보통예금이죠. 자,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으로 145만 원이 입금된 거죠. 145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전표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7월 9일입니다. 자, 7월 9일. 자,
현대상사에서 상품 220을 구입하고 그랬어요. 자, 구입했다. 그럼 차변에 상품이 220만 원이 되겠고요. 대금은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이건 우리가 결제 들어가는 거죠.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상품이니까 지급엄이라고 해서 220만 원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7월 9일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7월 9일입니다. 자, 차변에 상품 여기 거래처 넣으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현대상사니까 현대상사 넣어주시고요. 자, 금액이 220이었죠? 220 대변의 지급어음입니다. 자, 지급어음으로 넣고 현대상사를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7월 9일을 입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0일입니다. 7월 10일. 전월, 그러면 전달에 이 말이죠. 전달에 급여를 주면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자, 앞달에서 급여를 주면서 원천 징수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거를 보통잉여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차변에 예수금이 돼야 될 거고요. 11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11만 원. 이렇게 되겠죠? 네. 자, 7월 10일자로 갑니다. 자, 7월 10일입니다. 자, 차변에 예수금이고요. 자, 예수금 11만 원을 내신 거고요. 자, 이게 통장으로 계좌이체했으므로 보통예금 11만 원 하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을 보시죠. 현대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그럼 받으럼입니다. 자, 받으럼이죠. 이게 3천만 원이 만기가 되어서 그럼 만기가 됐다는 말은 내가 어음을 찾을 날짜가 되었고 어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대변에 받으럼을 적으세요. 대변에 받으럼하고 3천만 원이라고 기재하시고요. 만기가 되어 추심 수수료를 차감한다. 자, 이때는 여러분들 요걸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데 어음 추심 수수료는 내가 이거는 은행에 납부를 하는 거예요. 수수료를 납부를. 그래서 이거는 800번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해서 10만 원을 따로 적는다는 것. 요게 좀 단기매매증권하고 좀 다르죠. 단기매매증권하고 좀 다릅니다. 어음일 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나머지에 대해서 당좌예금 해가지고 2,990만 원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15일입니다. 자, 대변에 받으러옵니다. 대변에 받으러움이고요. 자, 현대상사입니다. 현대상사이고 3천만 원이죠. 그 다음 이거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수수료 비용인데 이거는 여러분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요. 요거는 800번 때 수수료 비용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800번 때 수수료 비용으로 기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10만 원을 수수료 차감하고 나머지를 자, 수수료 비용을 지금 10만 원 차감하셨죠? 네, 그래서 차변에 당좌 예금이었고요. 자, 이게 2,990만 원이 반영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7월 21일자를 보겠습니다. 장부상 현금 잔액보다 실제 잔액이 3만 원이 부족하다. 그럼 현금이 실제가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현금이 감소됐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라고 해서 7만 원을 적어 주시고요. 그럼 차변에는 뭐라고 적을 거냐? 지금 7월 21일은 결산이 아니고 기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중에, 우리가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거죠. 그럴 때는 현금 가부족이란 말을 적어주고 찾으셔야 됩니다. 현금 가부족 7만 원이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이걸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월 21일 날 대변에 현금이 먼저 없어졌어요. 자, 현금 7만 원이죠. 그 다음 기중이니까 회계연도 기중이니까 현금 가부족이라고 해서 7만 원을 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급여를 주죠. 자, 급여입니다. 자, 먼저 급여를 줬으니까 차변에 이거 먼저 적어 본다면요. 자, 이겁니다. 8번 거를 급여라고 하시고요. 이 세 사람 거, 세 사람의 급여를 모두 더합니다. 모두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150만 원이죠. 1150만 원이라고 하시고요. 자, 이 세 사람 급여를 전부 더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하죠.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금이라고 하시고요. 자,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금 금액은 얼마냐면 115만 원이네요. 115만 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지급한다 그랬으니까 보통예금이라고 해서 자, 한번 빼보실까요? 가격이 1150만 원에서 마이너스 115만 원. 저는 지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 7월 25일입니다. 자, 7월 25일 날 급여가 나갔습니다. 차변에 급여라고 우리가 사용하시고요. 800번의 급여를 찾습니다. 801번의 급여를 하고 세 사람의 총 급여를 먼저 적습니다. 자, 1150만 원이었죠? 자, 1150만 원이고 급여가 나가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여러분들 공제하셔야 되는데요. 이걸 예수금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115만 원이었죠, 여러분들? 네, 115만 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하셨죠? 자, 보통예금하고 1035만 원을 차액이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제가 이거를 조금 지우고 보겠습니다. 이제 7월의 마지막 건데요. 자, 26일 걸 넣어보겠습니다. 6월의 카드 대금.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7월 달이고요. 7월 달이고 6월의 카드 대금이니까 6월의 카드 대금은 아직 주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게 2월 되었잖아요. 6월의 카드 대금. 이거는 미지급금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6월에 지급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채로 이걸 보는데 이거를 자동이체에서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통장에서 결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이체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이 감소할 거고요. 365만 원이 감소할 거고 이걸 차변에 미지급금에서 부채를 감소했다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7월 26일자를 마지막으로 넣어보겠습니다. 7월 26일 날 차변에 미지급금 부채 감소죠. 국민카드라고 하시고요. 자, 금액은 365만 원이라 했으니까요. 365만 원 넣고 대변에 보통예금이라고 해서 나머지 금액이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차변과 대변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일반 전표를 7월분까지 자료를 모두
입력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셨다가 일반 전표를 오류 수정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